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표절인 거죠. 3대기전 총팍 라디오. 오늘은요, 제가 노래 멜로디 하나 표절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이거 표절인가요? 무슨 곡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의견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절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제 결론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음악 팬들, 애호가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나실 만한 표절 이슈가 있었던 사례 3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서태지 난 알아요. 이게 밀리 바닐리의 Girl You Know It's True라는 곡, 너무 비슷하다. 또 아이유의 분홍신, 이게 넥타라는 그룹의 아티스트의 그룹인가요? Here's Us라는 곡과 굉장히 비슷하다. 또 있어요. G-Dragon Heartbreaker, 이게 플로라이다라는 아티스트의 Right Round라는 곡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 저작권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서 들어보세요. 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팬이면 아니라고 그러고 안티면 표절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평생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보다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 몇 명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직접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곡을 쓰는데, 물론 피아노 곡도 쓰고 굉장히 대중적인 곡도 쓰고 클래식적인 곡도 쓰고 하지만 노래도 몇 개 했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만든 노래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한 적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노래한 적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말 하나 해드릴게요. 서태진이, 아이유니, 지드래곤이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이 베꼈다고 하는 밀리 바닐리, 넥타, 플로라이더, 이 3곡만 들어봐도 다른 거 안 듣고 그냥 얘네들도 표절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냥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한 달만 주시면 이 3곡과 거의 비슷한, 이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곡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대중음악은요, 표절 시비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계는 7개밖에 없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 진행, 이건 진짜 한정적이에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 진행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거 가지고 표절을 할 수 없는 게, 그 옛날부터 이제까지 모든 작곡가가 코드라는 거는 그냥 쓰는 거 또 쓰고, 그냥 자기 곡 안에서도 같은 코드 진행 여러 번 쓰고, 그냥 그거는 말을 할 때도 같은 표현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확률상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비나 멜로디가 이게 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맞추려면, 그거를 그 대중의 취향에 맞추려면 단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올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많은 음악을 듣고 자라면서 뮤지션이 되고 싶고 곡을 쓰고 싶고 많은 곡을 써보고 굉장히 많은 듣고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모방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되게 일부러 모방을 하면서 연습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 멜로디, 코드, 화성진에 이게 다 섞입니다. 섞인 상태에서 내 걸로 승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곡을 썼더니 어떤 곡과 너무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고, 그냥 그 옛날부터 대작곡가부터 좀 어제 발표된 곡까지 지금 20살이 된 젊은 작곡가까지 누구한테나 있는 일입니다. 대가한테도 있는 일이고 아마추어한테도 있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제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30대 중반대 일인데요. 제가 피아노 곡 하나 작곡했어요. 이 곡은 어려운 곡이 아니고 대중적으로 좀 어필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만든 곡인데 곡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표절인 거예요. 뭔가와 너무 똑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곡을 당연히 뭐 의도적으로 베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대로 출시를 했다가는 표절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흐르고 나서 알았습니다. 무슨 곡을 표절을 했는지. 제가 3년 전에 쓴 제 곡과 똑같았어요. 제 곡을 제가 표절을 한 거죠. 저도 모르게. 이거 표절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표절은요, 이거는 오히려 일반인들은 알아채기 힘듭니다. 작곡 기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 음악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 많은 곡을 알고 있으면서 대중의 취향까지 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표절한 것들, 이거는 알아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하면서 표절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 표절했기 때문에 좀 표절이라고 해도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곡이 너무 좋아요. 자, 처음에 제가 그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로마 신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로마 신화는요 그냥 베낀 게 아니고 그리스의 정신을 그 문화를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토속 문화 결합시키고 또 로마의 세계관은 또 달랐잖아요. 그걸 새롭게 주입을 하고 스토리도 물론 좀 달라졌죠. 이름은 물론 다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들 하겠죠. 근데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잖아요. 그 조금 다른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냐. 뭐 의도적으로 표절했어요. 의도적으로 표절하면 안 쓸게요. 의도적으로 베꼈어요. 그거를 그리고 숨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두 신화가 둘 다 21세기에 나온 작품이고 뭐 둘 다 영화화되고 이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 이게 법정 안 가겠습니까? 틀림없이 갑니다. 자, 클래식 음악의 예를 들어볼까요? 쇼팽의 녹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작곡가 쇼팽보다 앞서서 존 필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녹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존 필드의 녹턴하고 쇼팽의 녹턴을 비교 분석해서 이거는 거의 표절에 가깝다라는 연구 리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표절이라는 단어가 저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베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 필드는 쇼팽을 예견했다라고 찬사를 받고 있고 쇼팽은 녹턴의 창시자다라고 뭐 아주 엄청난 그 대우를 받고 있죠. 물론 음악적으로 쇼팽의 음악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더 좋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베낀 건 베낀 거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필드의 곡과 쇼팽의 곡이 둘 다 21세기에 작곡되었다. 이거 틀림없이 필드가 소송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법은요 표절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 내릴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옛날엔 그게 있었어요. 8마디를 어떻게 비슷하게 똑같이 가면 표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이 안 되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곡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라는 게 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든가 아니면 뭐 작곡가들이라든가. 근데요, 음악의 전문가라면요, 음악가잖아요. 음악가는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이 아니면 음악가가 아니에요. 음악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 음악에 대해서 접근해서 정말 자신의 감정 다 빼고 그 사람은 저는 음악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짧은 멜로디를 들어도 내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이 음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판정을 한다고요. 대중들이.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 일부러 들려주고 판단을 하게 한다. 오히려 이쪽이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은 누가 내려? 판사님들이 내립니다. 판사님들은 음악을 모르세요. 도저히 이걸 판단을 아무리 그 의견을 듣고 그 종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안 되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적인 분야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이걸 판단하는 게 판사님이면 판사님은 전부 모르시잖아요. 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 의견은요, 표절은 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음악가의 양심 그리고 팬들과 애호가의 판단,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옛날에 불효죄라는 거 있었대요. 저는 모르지만 있었어요. 불효를 저지른 사람은 너는 불효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뭐 곤장 100대 쳐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법으로 판단할 문제 아니죠. 확실하죠.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양심, 도덕, 그 다음에 가정교육, 이걸로 판단할 문제지. 그리고 누가 어떤 아는 사람 집에 어떤 아들이 불효를 했다, 근데 불효 자식이다, 그러니까 동네 막내 떠들면서 욕하고 다니시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표절도. 만약에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표절이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안 들으면 돼요. 뭐 평론가들은 뭐 이건 표절에 뭐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거 듣고 참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법으로 판단을 한다?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이 소설 아니다 그러면 안 보시면 돼요. 그거 이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뭐 굳이 하나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요, 만약에 두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 말고는 정말 구별을 못하겠다, A/B 테스트를 했는데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표절일 수 있어요. 어떤 쪽이 표절이냐면 뭐 나중에 만든 쪽이 표절이겠죠. 그건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들, 이거는 전공자나 음악 전공생이 아니면 다 똑같이 들리지 않나요? 이 곡이 그 곡 같고 그 곡이 이 곡 같고. 좋은 밤 되세요. 보나노테. 깊은 밤 오직 당신의 시간. 좋은 밤.